아모르 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늪에 빠진 것 같은 지금의 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위도 아시죠? 지구에서의 위치를 말하는 경도와 위도 중에 위도는 위, 아래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위쪽에 있어요. 그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아래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가 있어요. 가로축인 경도와 달리 위도는 그 위치에 따라서 날씨와 환경이 매우 달라요.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는 겨울이 길고 매우 춥죠. 아래쪽에 있는 나라는 열대기후고요. 적도 아래에 있는 호주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예요. 이렇게 각자가 처한 다른 환경이 자기 위치예요. 케냐나 콜롬비아는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매우 덥겠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더위를 짜증내 하거나 원망하기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더위를 기반으로 살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에어컨과 냉장고를 설치하면 쾌적할 거예요. 어느 날은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물을 선물할 수도 있겠죠. 더위에 지쳐 있다가 시원한 물을 마신 사람은 너무 좋아서 자꾸 찾아오고 어쩌면 돈을 줄 테니 물을 좀 팔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더운 나라에 태어났는데 더운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집안을 쾌적하게 해놓고 나가지 않아. 그런데 나 살자고 마련한 시원한 물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받고 사가.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불만스러울까요? 이런 게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나이. 여러분 올해 나이가 몇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게 꽤 많죠. 저도 올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 돌봄이나 재활을 담당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곳에 원서를 꽤 많이 넣었어요. 정규직, 계약직, 휴직자 대체 자리까지.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40대 여자 무경력. 이게 채용시장에서의 지금 제 위치예요.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취직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나를 써주는 데가 어딘가는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이력서를 계속 썼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취직을 하면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누군가가 복귀를 대신 봐줘야 해요. 만약 제가 돌봄 선생님을 구한다면 아마 제 월급보다 더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장애아는 엄마가 돌봐야 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다가 제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제가 앞에서 자기 위도를 기반으로 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도를 봤을 때 가장 큰 축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큰 것은 가부장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란 여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는 인문학적 지식이 조금 있다는 것, 말하고 글 쓰는 걸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정도가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안 된다면 내가 나를 취직시키자. 장애아동을 양육하느라 전문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다면 장애아동 양육을 컨텐츠로 얘기해보자. 아이의 성년기가 불안하다면 내가 직접 성년기 준비를 해보자. 이런 거죠. 더 젊었더라면, 내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더라면, 그보다 앞서 결혼을 안 했더라면, 태초에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였더라면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저를 더 늪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위도예요. 우리의 설정값이죠. 이걸 벗어나려 하거나 거부하면 행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인다는 건 남들에게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장애라는 특성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야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수업 받을 때 장애아동이라고 방치되는데도 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집단 생활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쩌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전 장애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태도로 아이와 함께하면 상처받는 일 투성이일 거예요. 우울해지고 희망이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제 생각에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인다는 건 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예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복개를 예쁘게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원래 성격 때문인지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 꽤 오랫동안 모성애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덜 힘들어요.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아이를 처음 본 그 순간 뿅 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아이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예쁜 구석을 찾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늪에서 구해줄 거예요.